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동맹과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 극초음속 무기 체계 중 순항 미사일을 최우선 순위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의 핵심으로 한반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화이트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기술 차관실 직속 극초음속 미사일 담당 수석국장은 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이트 수석국장은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마호크 등의 음속보다 조금 느린 순항미사일의 경우 8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지만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경우 같은 거리를 10분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며 적성국들의 위협에 대응해 더 이상 실전 배치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유사시 적성국과의 극초음속 무기 역량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cruise missiles bring the fighters into the fight. So, we're developing F-15EX. We got a whole family of F-15 fighters. Our allies have fighters. And so we really are prioritizing our development and accelerated development of the cruise missile so that we can start to bring hypersonic effects and hypersonic capabilities to the fight en masse. 화이트 수석국장은 또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육지와 바다, 하늘을 망라한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며 현재 건조 중인 미국 해군의 신형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2020년 후반기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미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발사 왼편 전략, 즉 적성국 미사일의 발사 전 무력화 작전 개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지적했습니다. If you're going to base these things on the peninsula, it's not going to make as much difference in timing. If you're going to base it, though, in a standoff, which sounds like what direction they're going, then it does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ime. 베네 선임 연구원은 공중과 해상을 통해 원격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향후 실전 배치될 경우 한반도 동해상이나 일본에서 발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발사 왼편 전략 역량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아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동맹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아킬리노 사령관이 3일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원인철 한국합참의장과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상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한동맹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인 만큼 앞으로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날 오전 한국 외교부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향후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미한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로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최근 유조선 3척을 새로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했는데도 북한이 유조선을 지난 2019년에 1척, 2020년에 2척을 확보했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각국이 북한의 신규 또는 중고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이어 북한이 취득한 유조선 3척은 각각 신평 5호와 광천 2호 그리고 월봉산 5호이며 이 가운데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이전 소유권을 한국 업체가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을 한국 중개인이 중국 중개인 또는 업체에 넘겼고 이후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블로그 저자인 NK프로의 레오번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주체는 결국 각국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South Korean brokers did anything wrong will depend on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interpret the phrasing of the UN resolutions. The phrasing prohibits the direct or indirect transfer of materials and items, including vessels. So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ed to be very strict, they might want to look into the type of due diligence that the South Korean brokers conducted.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또 북한의 이번 3척의 유조선 획득에는 모두 중국 중개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며 이는 개선된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있어서 좋은 징후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북한 고려항공의 유럽연합 운항을 11년 연속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러시아제 Tu-240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국제 민간항공기구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러시아 Tu-240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 운항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고려항공 여객기가 EU 내에서 운항된 적은 없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를 통해 올해까지 한국 내 탈북 청년 13명이 석박사 과정 장학생에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수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미래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올해 탈북민 3명이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돼 현재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9월 학기 입학을 준비 중이라고 한미 교육위원단이 밝혔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한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 교육위원단의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탈북민 석박사 학위과정을 신설한 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탈북 청년은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1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미국 정부의 기금으로 시작된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60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다양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풀브라이트는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국제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동문 가운데는 국가정상이 39명, 노벨상 수상자는 60명이 배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50년 4월 한국과 이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재정지원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 정권의 침공에 따른 한국전쟁 발발로 연기됐다가 10여 년 뒤인 1961년 재개돼 한국인 11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아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한미 교육위원단은 이후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지금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7,3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미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Our people share a long history. Our soldiers have fought alongside one another. Our scientists work side by side in both our countries. Our students study together, share ideas, and seed new opportunities for future collaboration.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풀브라이트 등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과의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내 탈북민 150명이 미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유학과 연수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재정 지원이 다양하며
탈북민 학생들은 2년간 최대 7만 달러의 학비와 생활비, 왕복 항공료, 건강보험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으로 참여하는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과 투자,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영국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존슨 총리에게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전하면서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가뭄과 수해, 농자재 부족 등으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발간한 새 북한 경제 리뷰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4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만 톤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생산된 곡물이 올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가 575만 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대 135만 톤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에 따른 북중 무역 감소로 실제 식량 부족량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중국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